마음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리치료라는 게 무엇이냐? 심리치료. 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심리치료라는 것은 뭔 뜻이냐?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거예요.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심리장애가 아닌 경우는 심리 문제일 뿐이에요. 그거는 힐링하면 돼요. 기분 전환하면 며칠 내로 바로 예전 상태로 회복을 해서 돌아갑니다. 옛날 상태로. 그런데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중증 단계, 즉 5회 이상을 중간을 이미 넘어간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이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건데,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심리장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심리장애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식장애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인식이 고장난 장애예요. 두 번째는 기억장애가 있다 그랬죠. 요건 뭐의 작용이에요? 상처의 작용이에요. 기억된 상처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장애가 있다 그랬어요. 즉 내부 표현장애와 외부 표현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식장애를 치료하고 기억장애를 치료하고 표현장애를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의외로 심리장애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인식은 분명히 인식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조절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인식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인식 조절. 자, 그런데 표현장애는 내부 표현이라든가 외부 표현에 관련되는 게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뭐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현도 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에 관련되는, 내부 표현에 관련된 거, 외부 표현에 관련된 이 표현을 조종을 해주면 돼요. 요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요게 심리치료예요. 그런데 이 기억장애가 문제예요. 감정기억장애. 요 감정기억장애죠. 감정기억장애는 뭐에 의한 작용이냐면 기억되어 있는 상처의 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조종을 할 수는 없어요. 기억을 조종이 안 돼요. 왜? 내가 기억되어 있는 걸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기억되어 있는 걸 잡아놓고 끌고 오고 잡아놓고 하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식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표현하는 건 내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외부로 표현돼, 보여요. 그런데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기억장애는 심리치료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요 상처를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감정기억장애다, 우울증이야. 그러면은 심리치료하면 뭘로 치료할래요? 심리를 치료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인식장애를 치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치료법에 관련되는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기억을 하고 여기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인식하는 거를 한번 치료할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안 좋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만들고 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기억 속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를 자기 스스로들이 조종을 해갖게끔 만드는 방법, 그걸 우리는 인지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치료법은 뭐냐면 이 인식대에서 요 기억에다가 필요한 만큼을 기억을 해서 요 기억을 어차피 가져와서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 돼서 자각될 수 있도록 몰랐던 것을 알아가거나 또는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법입니다. 이거 흔히 많이 써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특히 공포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 인지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지를 배워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인지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화를 내던 거를 화를 못 내도록, 화를 안 내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옵션을 주어짐으로써 내가 그거를 실행하면서 화를 못 내도록, 안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그거를 우리는
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장애를 치료하다 보니까 정신장애에서, 즉 정신의학이라든가 심리학에서 분명히 인지법을 쓰면 될 것 같았거든요. 안 되는 거야. 요거에는 행동치료법을 쓰면 될 것 같아. 인지치료법을 쓰면 될 것 같고 해봤는데 안 되는 분야가 꽤 많은 거예요. 어떤 건 돼요. 어떤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법을 쓰던 행동법을 쓰던 요 인식의 문제가 인지의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인지법을 싹 썼더니 금방 되는 거야. 왜? 문제로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5단계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상담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걸로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이걸로도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다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지행동치료법. 이게 지금 현재 상담의 대세입니다. 인지행동치료법을 씁니다. 자, 재밌죠? 인지를 하도록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고 그림은 굉장히 좋아요. 그림은. 자, 인지를 하도록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해서 보니까 효과가 좀 좋은 거야. 당연하죠. 어떤 걸 써도 괜찮다니까. 왜? 문제가 있는 거에서는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원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단계가 상처가 별게 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대충 하긴 뭐 여기에다가 뭐를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데 여기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져요.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에다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단 거를 발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뿐이지 그 방법에 관련되는 걸 그냥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심리장애가 인식장애인지 표현장애인지 기억장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인지행동치료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표현장애야. 표현장애 있는 사람한테 인지행동치료법을 쓰면 표현장애가 더 강화됩니다. 인식장애 있는 사람한테 인지행동치료법을 쓰게 되면 인지법 스트레스죠. 행동 이것도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감당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뒤따라가야 돼요. 약 처방이 뒤따라가야 돼요. 몸을 컨트롤해놔서 내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거를 못 이루게 만들어놔야 돼. 일단은. 그래야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졌어. 안 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를 다운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계속 이거를 강화를 시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지행동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약물 복용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정신의학에서는 주로 약 처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그리고 상담에서는 인지법과 행동법 또는 인지행동치료법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론에서 논하고 있는 거는 심리장애를 치료할 때는 인식장애와 표현장애는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기억장애는 상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상처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인식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인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인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인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인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어떻게 인식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의식으로 가고 무의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도식화를 이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가 작용을 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까지 다 뭘 걸치냐면 무의식을 걸쳐요. 무의식을. 그래서 남자들은 이 무의식에 이 의식으로 자각될 수 있는, 의식으로 자각되도록 만들잖아요. 내부 표현을 하잖아요. 요거를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얘가 처리될 때 요거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주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인식을 치료하는, 인식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모든 게 다 스트레스로 들어오는데 모든 게 스트레스 들어오는 거를 내 무의식이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걸 들어오는 거를 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느끼기도 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장애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나한테 또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게 되겠죠. 이게 인식을 조절해주는 방법이에요. 조종을 해줘야 돼. 인식을 어떻게 조종하느냐? 들어온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끔 훨씬 더 많이 더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무의식을 건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의식을 100번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은 그대로인데 의식을 100번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공황장애라든가 공포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약물 처방에 의해서 뭘 하고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 공황장애 있었는데 약 처방 좀 받고 좀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는 그거는 뭐냐면 심리장애를 다룰 때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최극단을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볼 때 5 미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상담으로 그래서 몇 개 이렇게 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심리장애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라고 표현 쓰면 안 돼요. 공황적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죠. 공황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공황장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황 증세에 있던 사람들은 한두 번 이게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데 약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건강한 스트레스를 뭔가 해서 힐링을 하고 마음 수련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치 공황장애가 치료됐더라. 공황장애가 아니었다니까요. 공황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공황장애 아니면서 공황장애라고 말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정확하게 5에 아닌 6 이상 되는 진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 그러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누구는 약은 뭐 6개월, 3개월만 먹으면 되고 뭐 하고 대부분들 공황장애들은 사람들에게 요렇게 인식에 관련되는 인식장애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발생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때그때 처리하고 그게 좀 잘 안 돼요. 1, 2 정도면은 스스로들이 기분 전환하면 처리가 돼요. 강연도 좀 듣고 뭐도 보고 막 하면 처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4, 5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약물의 힘을 좀 빌리고 그 다음에 하면서 내 나름대로 조종을 하게 되니까 또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 우리는 그거는 증세라고 표현을 하지 증세라고 하지 그거를 장애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애는 인식장애는 반드시 이 조절을 해줘야지만 6이 있는 이 조절을 해야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려면 재발이 안 되도록 조절을 해놓은 것이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처리하고 있는 이 무의식에 잡아넣는 것밖에 없어요. 요 잡아넣는 기법이 인식장애를 즉 인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넣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 감정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장애인데 우울증이 됐든 조울증이 됐든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바로 이 감정, 즉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치료해야 돼. 상처를 치료하려면 이 상처들을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기분 전환 좀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힐링이 돼가지고 뭐를 합니까? 상처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툭툭툭 전환해가지고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뭐를 얘기 많이 하면 그래 그냥 이번에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그리고 참고 건든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참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그때그때 치료를 하고 처리를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지는 게 문제예요. 이 상처란 놈이 참아져야 되는데 안 참아지는 거예요. 참을 정도는 기분 전환하면 바로바로 처리돼요. 안 참아지는 거예요. 안 참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야. 그래서 치료하는 게 그걸 우리는 감정기억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커버리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참는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처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1 먼저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상처를 무감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감정을 없게. 그런데 여기는 재발을 해요. 왜? 또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일상으로 들어가는데 또 스트레스 들어오면 그 상처가 그대로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그렇고 이 감정기억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은 약물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하고 난 다음에 2,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재발을 하고 또 2, 3개월 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 우울증, 이 감정기억장애는 뭘 동반하고 있냐면 신체화 현상을 동반을 합니다. 신체화 현상 아시나요? 신경성 장애라고 합니다. 편두통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뭐 과민성 내장증후군, 과민성 위장장애 뭐 이런 것들이 과민성 탈모 이런 게 다 뭐냐면 신체화 현상이거든요. 그게 언제때는 괜찮아졌어. 그래서 또 재발하고 좀 괜찮았다 또 재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재발할 때마다 약물에 의존하거나 또는 상담에 의존하거나 이러면서 괜찮아졌다 또 재발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무감정에 관련되는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걸 눌러놓기만 하면 기분 전환만 시켜놓으면 또 작용하고 하는 거고 무감정만 만들어도 이게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감정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거기다 행복의 감정을 잡아 넣어야 돼요. 이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감정기억장애에 관련된 치료법이에요. 감정기억장애. 그래서 이 감정기억장애는 반드시 상처 치료하고 난 이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심리치료, 즉 인식에 관련되는 걸 조정을 하든 표현에 관련되는 걸 조정을 하든 무의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상처에 관련되는 게 작용을 해서 나에게 자각이 되도록 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나에게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거를 쌓아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는 것 그게 완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감정기억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정확한 치료법을 쓰는 거예요. 인식을 치료하는 방법하고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치료법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또 표현에 관련되는 장애를 한번 보게 되면 내부 표현을 하느냐 외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이 한쪽은 어디로? 의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부로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건 말과 행동에 연결이 되고 요 의식으로 표현되게 만드는 것은 생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치료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치료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생각은 뭘로 치료해야 됩니까? 생각은 내 생각을 치료하려면 스스로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자기 생각이 어딘가에 몰입돼서 뭔가를 할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연구를 하고 느끼고 알고 그러면서 계속 이 의식에서 자각되는 이 과정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각해가는 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 행동법에 관련되는 걸 긍정적으로 그러나 대체적으로 뭐를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 그 사람의 행복에 맞도록 그거를 조종해 주는 것을 꾸준하게 지속을 함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도록 심리를 조절할 필요성이 즉 이 무의식이 작용을 함으로써 인식, 기억, 표현을 가지고서 의식이 자각되는 이 심리 상태를 조종을 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이 자체의 심리잖아요. 이것도 이 심리를 조종을 해가도록 여기다 무의식에 또 만들어주는 역할 즉 심리를 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중독증이 됐던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조건 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니까 분명히 사람이니까 알아듣게 설명하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이미 그걸 알아듣게끔 들었어. 그래도 안 돼요. 왜? 이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인식이 고장났던 기억이 고장났던 표현이 고장났던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을 정상이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알려줬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안 된다니 그거 안 돼가지고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스스로들의 심리장애는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치료법을 가이드라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걸 이끌어주는 게 그게 치료법이에요.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뭐하러 치료합니까? 자기 혼자 노력. 그 장애가 왜 필요해요? 왜? 내가 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치료될 수 있으면 그건 장애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된 건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몇 개월만 고생하면 돼. 혼자서.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 되나?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포자기 해버리고, 아, 나한테는 치료법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포자기예요. 사실은 치료법이 있는데, 자기가 할 만큼, 근데 그 사람이 한 거는, 노력한 거는 인정해요. 노력한 건. 그러나, 쓸데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만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땅. 요만한 땅이 있어요. 여기를 10m만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이제 우물을 파야 돼요. 10m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여기를 파면.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상처가 있는 곳, 어떤 심리를 조절하는 거. 요거 10m만 파는 노력만 하면 요 물 나와요. 그래서 딱 치료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길지도 몰라. 그리고 여길 또 10m를 팠어. 안에 한 50m 팠어.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아이씨, 또 말짱 꽝이네. 그래? 또 여 옆에 또 파자. 여기는 한 10m 팠어. 에이씨, 또 없어. 여긴 그래. 몇 m 팔까 이번엔? 한 5m 팠다. 에이씨, 이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물이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다 파봤거든. 근데 안 파봤잖아,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는 이런 노력, 이거 노력하는 거, 이거 모르면 여기에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거를 보는 눈, 즉 진단이 정확하고 치료법이 정확한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이래요. 상담실 여기 가니까 이러고 상담실 여기 가니까 이러고 여기 가니까 왜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는 데를 딱 가면 더 이상 상담실 안 가도 상관없어요. 불과 얼마 안 되면 10m만 노력하면 50m 팔 힘이 있으면 요 10m만 팠으면 끝났는데 기간은 기간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다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는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50m 팔려면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어요. 요거 10m 또 팔려고 여기 또 옮겨가는데도 노력했고 여기도 노력하고 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의지 대단하잖아요. 치료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노력 안 했나? 노력했어요.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정말 시간 투자하고 내 모든 거를 다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왜 치료가 안 됐을까? 바로 뭐냐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확하지 않은 거. 이 정확하게 요것만 노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치료하는 게 심리장애예요. 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원리가 나오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원래대로 돌아가요. 나의 원래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전하고는 틀리죠. 옛날에는 그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그 능력을 갖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재발이 안 되거든. 그래야 치료할 만한 가치. 여기다 노력하고 고생한 내 보람이 있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치료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돼요. 꼴랑 시험 보고 자격증 따가지고 상담하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 5 미만에 있는 사람들 힐링을 하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래 당신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이해해. 아이 그 나쁜 놈이네 하면서 같이 웃어주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기운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거는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힐링 강연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뭐도 다 필요해요.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게 5 미만일 때는 맞아요. 맞다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2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인식을 조정하든 표현을 조정하든 상처를 치료하든 딱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힐링이 안 된다고요. 기분 전환으로 가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차원이었다면 벌써 이미 끝났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에이 안 돼.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제 자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가 망가지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대부분이 뭘로 갑니까? 여기를 먼저 망가뜨려요. 내부 표현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행동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내부 표현에 뭐를 합니까?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이렇게 갈 거야. 글로 가요. 행동이죠. 행동을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망가지니까 이거 뭐가 지금 이상하죠? 뭐가 같아요 그게? 그걸 표현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표현장애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거든.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행복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내 행복을 찾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포기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부 표현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외부 표현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안 무너지려면 감정기억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가든가 조울증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형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이 관련되는 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최악에서는 자살 위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기 이게 있으니 이거 노력한 거 인정할게. 일로 우리 한번 가자.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좀 노력해보면 안 되겠냐? 안 해요. 자기 할 거 다 해봤다. 왜?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뭐 박사님보다는 너는 꼴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치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데서와는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스스로가 자각하고 느끼면서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이런 걸 몰랐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우쳐가면 자기 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심리장애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심리장애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는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왜 그렇게 고장이 나 있는지를 몰라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이 노이로제인 인식장애가 왜 생기는지, 표현장애가 왜 생기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걸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인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정확한 치료법으로 치료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장애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법을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심리치료를 마치 정신병인 것처럼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를 조금만 조정을 하면 심리 조금 조정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처 누가 뭐 기억에 가지고 있는 사실을 없애버리겠대? 아니잖아요. 요 상처 치료해서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요것만 가져가면 본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심리치료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상처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상처치료 후에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담이 이 5 미만에서는 그냥 상담실 가면 돼요. 그리고 힐링 강연 좀 듣고 유튜브 좀 보고 뭘 하고 이러면서 공부 좀 하고 이러면 힐링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